이번 시험 범위를 보면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범위가 작다 보니까 확통은 뭐 시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었지만 미적은 확실하게 쉬웠던 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쉽게 풀었어야 되는데 거의 뭐 단답형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고 자 일단 뭐 1번부터 볼게요. 못 푸는 친구들은 없었겠지만 뭐 지수법칙으로 보면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루트 2제곱 분모했으니까 빼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2의 0제곱을 해서 1이 되죠.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fx는 이 식에 대해서 f'x 미분해주면 6x의 제곱 빼기 2x 해서 2를 집어넣으면 4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뭐 딱히 설명한 내용은 없을 거야. 자, 3번은 문제를 뭐 첫째 항부터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5항이 4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5항이 4라고 했으면 6항은 4r이 될 거고 7항은 4r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7항의 4r의 제곱 6항의 4r 빼기 16 해서 r의 제곱 빼기 4r 플러스 4는 0. 그래서 r이 2가 나오고 그러면 a 8항이라는 거는 a 5항이 4였으니까 2의 세제곱 32.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뭘 어떻게 써먹느냐에다 조금 많이 초점을 해서 보세요. 자, 4번을 보면 이런 식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상수부터 변수까지의 적분이 나와 있는 식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떠올리라고 했어요. 아래 끝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은 0. a는 2.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한다. 이 두 가지 써먹는다고 했죠? 정적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 빼기 a가 되고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12 빼기 2가 돼서 10.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자, 5번. 5번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에서 가계변환이라는 걸 배웠어. 상당히 옛날에. 가계변환이라는 거 배웠는데 요건 항상 단위원의 원리로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단위원의 원리.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형태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뀐다. 그 다음에 뭐만 결정하면 된다? 부호만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2분의 n파이 선생님 2분의 n파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2분의 2n-1파이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의 형태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 우리가 단위원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좌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들은 서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x좌표와 y좌표 즉 코사인과 사인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호만 결정을 해주면 돼. 근데 2분의 2n-1파이면 반바퀴를 돈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이 2분의 2n-1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위치는 여기야. 그랬더니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xy의 절대값이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 내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얘분의 2 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연상을 하면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을 거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음수였을 거고 그럼 여기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세타는 3, 4분면이다. 여기까지 아마 체크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삼각함수의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의 변의비로 찾는 게 제일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삼각비는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가 되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 값은 그냥 2 루트 2. 이렇게. 뭐 내용은 간단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꼭 정리를 하세요. 5번. 분명히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걸린 놈들도 한 놈은 있을 거야. 자, 6번을 보면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fx가 아니라 fx의 제곱이니까 이 함수도 연속 함수야. 이 함수도 연속 함수야. 제곱을 해도 연속이에요. 그럼 뭐에서만 확인하면 돼? 2에서만 제곱을 한 값이 서로 같으면 돼.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란 말이야.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5-2a죠. 그러면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제곱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1과 제곱보다는 이게 낫지. 제곱이 같다로 풀어도 상관없어. 제곱이 같다 해서 두 군의 합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면 이때 A 값은 2가 되고 이때 A 값은 3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좀 안타까운데 자 7번 같은 경우를 적분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적분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배운 공식은 써먹어라. 아니든 바뀌든 이렇게 나타난 거 있죠. 6분의 절대값 A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두 개로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 이가. 이 넓이는 결국 요거를 적분한 값하고 똑같아. 맞죠? 그래서 요놈의 최고차인 계수가 1이니까 이 지점이 2고 6분의 1 가로 2-0의 세제곱으로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지. 그죠? x축과 만나는 점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직사각형 넓이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배운 건 써먹자. 자, 8번은 내분점, 미분점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공식을 내분하는 공식이 있죠.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컴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해서 이렇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하지만 내분이라는 개념은 결국 어떠한 선분을 몇 등분을 해서 몇 번째 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대1로 내분했다. 이 말의 의미는 선분 A, B를 3등분해서 두 번째 값.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점의 좌표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m 플러스 3이야. m이고 m 플러스 3이야. 그러면 3등분해서 두 번째 있는 값 얼마겠니? 이 길이가 3이니까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럼 2대 1일 거 아니야. 여기 m 플러스 2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m 플러스 6이고 m 플러스 3이고 여기 m 마이너스 3이야. 이 길이가 6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높이는 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m 마이너스 3이니까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 내분점이 있겠죠. 꼭 그래서 우리가 공식만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좀 따라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면 m-1은 로그 4에 m 플러스 2 더하기 8 플러스 m-3 이렇게 지워지고 넘어가면 2는 로그 4에 m 플러스 10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16이 돼야 되죠. 그래서 m은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9번. 9번 같은 경우를 학생들이 이제 그냥 시계만 의존을 하면 조금 생각을 안 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자,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0에서 중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3이잖아. 그러면 이런 그림인 거야. 이런 그림인데 지금 더하기 p를 했으면 p의 위치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달라. 근데 극대라고 했는데 값이 똑같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극대값이 두 개가 되려면 결론은 사이를 통과를 해야 돼. 맞지? 사이를 통과를 했는데 절대값을 씌웠어. 이런 극대값이 같아져 달라져. 다르지? 그러면 결국 어디를 통과했단 소리야? 이 가운데를 통과했단 소리야.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극대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 가운데를 통과했대. 이 가운데 있는 지점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뭔 말이야?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P는 얼마예요? 그래서 그림만 생각해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자꾸 이거 안 해보면 계속 못 풀어. 푸는 친구들은 풀 거고 푸는 친구들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쉽게 풀 수 있는데 안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그림을 그려보지를 않으면 결국 애초에 그쪽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게 뭔 말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려봐야 돼요. 해봐야 돼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됐어요? 그래서 꼭 그려서 이런 것들 정도는 알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4등분의 원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꺼도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같다겠지? 여기서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 1대 루트 3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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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4등분의 원리라고 얘기했을 거야. 요거 꼭 기억을 하자.
이거는 뭐 이제 문제수에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자, 등차 수열 문제 나왔네. 등차 수열 문제는 최근의 문제들 자체들이 공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원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공식만 외워서는 안 돼요. 등차 수열의 사진짜리 문제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특히 뭐 특강 때고 여러분들이 작년 때고 좀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 뭘 알려주는 개념이냐면, 그렇지, 특정 항, 그리고 중앙의 값을 제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는 A 파랑을 주고 싶어. A 파랑이 5야. 그러면 A 파랑이 5라고 하면 너무 문제가 쉬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바꾼단 말이야. S15를 75로 준다는 거지. 이 문제 대신에. 문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거야. 등차 수열의 응용 문제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1항부터 15항까지 중앙이 파랑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파랑이 15번 곱해졌다는 소리고, 그럼 약분을 해주면 얘가 5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얘를 준 거를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앙.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짝수였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등차 수열이 1차식이야. 1차식인데 정수들이 자연수 부분에서 1차식으로 가다가 여기는 갑자기 삐고 났다가 이렇게 오진 않는단 말이야. 규칙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수지만 실수 전체에서 사실은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 8.5항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문제를 풀 때 1차식으로 놓고. 그래서 여기도 1항부터 9항까지 합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A 5항이 중항이 5항이란 말이야. 1과 9의 중항은. 5항이 9개 있다는 의미야. 그래서 27이니까 A 5항이 3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적인 주어진 조건은 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끝나는 거야. 합은 끝나요. 이걸로. 더 이상 쓸 데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합이 주어진 건 더 이상 쓸데없고 그냥 중앙 찾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5항이 3인데 A 4항의 절대값과 A 6항의 절대값의 합이 8이라고 주어진 거야. 공차가 또 양수라고 주어졌어. 완전히 꿀이지, 사실은. 왜? 자, 두 개의 부호가 모두 양수였다면, 중항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5항이. 5항이 4가 돼야 되는데 3이 됐다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야. 근데 공차가 양수야. 뒤로 갈수록 커져. 그러면 이놈이 양수고 이놈이 음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결국 뭐야? 6항에서 4항을 절대값을 더했다는 거는 이걸 뺐다는 소리고, 이건 공차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D가 4라는 걸 의미하지. 공차가 4야, 끝. 그러면 10항은 5항에다가 공차 5번만 더해주면 되잖아. 23.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본질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번 시험을 상위권 애들이 망친 경우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서 조금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많이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나도 조금 시간 걸렸어요, 이 문제. 어저께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가 60도라고 주어졌고, 문제가 이상하다 막 그랬지, 처음에는. 근데 AB가 2루트 2, BC가 2루트 3. 아, 루트 2 대 루트 3이네? 그걸 통해서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요각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 이 각이 30도고 이 각이 15도라고 했어. 그러면 사인 C분의 2루트 2는 사인 60도분의 2루트 3.
그럼 계산하니까 사인 C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잖아. 그럼 C가 45도로 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가 45도네, 여기가 60도네, 여기가 75도야. 그러면 일단 이 길이는 사인 75도분의 이 길이는 사인 60도분의 이 길이는 사인 45도분의 이 길이. 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덧셈 정리 있죠. 덧셈 정리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문과 애들은 어떻게 푸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45도, 60도, 75도면 어디서 수선 그으라 했어? 75도에서 꺼야잖아. 특수각이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여기를 꺼주면 여기가 2루트 3이면 여기가 루트 6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이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은 게 어디까지냐면 이 길이 찾았지? 그럼 이 길이만 알면 되네. 이 각기인 각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PC 곱하기 사인 30도.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PC만 찾아내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30도 15도 하면 45도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쓴 거야. 아니면 여기다 뭐 수성거가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사인 30도분의 PC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서 PC의 길이가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포인트를 못 잡으면 여기서 뭐 수선을 긋는다거나 각을 찾았으면 좀 헤맬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헤매냐면 이 유형들을 좀 많이 연습해 본 애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 이야기하는 거야.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봤던 애들은 습관적으로 요 코사인 법칙 많이 가요. 수선 내려가지고 풀려고 하고. 왜냐면 그 기존에 있는 문제들의 틀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코사인 법칙으로 막 접근을 해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코사인 법칙으로는 조건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제 발상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풀었다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뒤에를 망가진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됐죠? 자, 12번. 여기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될 원리가 좀 있는데 뭐냐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길이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그럼 이 말은 결국 뭘 준 거냐고 똑같으냐면 이거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근의 차의 절대값을 준 거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근의 차를 그냥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알려주면 해법이 쉽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내는 게 보통 곡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 길이 주는 거야. 이 길이를. 그러면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보통 x축을 기준으로 이걸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지. 그러면 3분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즉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 가요? 이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줄이면 이 m이 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m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지. m이 탄젠트 세타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면 이 길이는 이 길이에 대해서 계산하면 베타 빼기 알파를 여기다가 적당히 여기 숫자에 대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기울기가 특히나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t라는 거는 뭘 알려준 거냐면 요거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준 거야. 이 말을 캐치를 좀 해야 돼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 다음에 y절편을 줬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을 했으면 0의 두 분의 차가 뭐다고? 이걸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이야기한 거야. 두 분의 차가 루트 2t일 때 저걸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두 분의 곱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러면 GT는 4분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t의 제곱분의 GT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만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자체 12번까지는. 어, 13번도 학생들이 좀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졌으면 별건 아닌데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애들이 암만 해도 조금 삼각함수를 많이 써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값이 딱 와닿질 않아. 근데 일단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일단 가에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제곱이 1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뭐 구하라는 거냐면 사인 A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해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A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A 파이 X구나. 소리.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야. 그러면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하나의 식과 요 또 하나의 식,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가. 자, gx가 0이 되는 모든 해합은 2분의 5파이다.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때 해합이 어떤 해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자 이쪽에서 선을 이렇게 꺼지면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요? 이쪽으로 평행선 긋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이? 합은 3파이가 돼버리잖아.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쪽을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fx가 0이 되는 해가 이 사이에서 나타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은 파이야. 파이예요. 파이면 2분의 5파이를 또 모자라. 그러면 여기만 통과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딱 이 지점이 2분의 3파이고 이렇게 통과해야지 해의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되면서 더해지면 2분의 5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해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하나의 해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놈과 요놈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이 가운데가 얼마에 있단 소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야 되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눠야지 가운데니까. 여기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 그럼 한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한 근이 평균이 마이너스 4분의 3에 있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타나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두 근의 합이 3파에다가 2분의 3파에다가 하니까 2분의 9파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의 위치에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됐어요? 이럴 때만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돼야 된다.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2분의 곱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f2를 구하여라.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간단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 가를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가에서 a 값을 찾았으면 그 a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를 실제로 그려놓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수능 준비 강의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될 건가가 너무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왜냐면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험치가 부족해.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들으면 알아. 들으면 아는데 니네가 이걸 끄집어내려면 니네가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돼서 준킬러, 킬러로 가는 건데 뭐 요것도 이제 지금 3월 난이도에서는 준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선생님이 봐서는. 준킬러로 나왔던 문제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풀기가 만만치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13번. 일단 상가함수 나오면 일단 마이너스 나오고 하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림이 딱 안 와. 1차 함수 와, 2차 함수 와, 3차 함수 대충 와, 4차 함수 와. 상가함수는 도통 느낌이 안 와요. 느낌 자체가. 예, 많이 안 그려보거든, 상가함수는. 지금 시기에서. 그리고 좀 지나면 이과 애들은 그나마 조금 미적분에서 그래프 그리다 보면 조금은 그려질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그냥 단순한 그래프는 안 그려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기본 그래프이기도 하는데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꾸 그려봐야 되는데 상가함수 그래프 문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보여요. 13번, 14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려봐야 돼요. 사설은 더럽게 어렵게 나와요, 이거. 근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나 수능에서는 아직 거의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어. 스텝이 좀 이렇게 천천히 언젠가는 그 수준까지 나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를 보면 요거 학생들이 아마 많이 맞췄을 거예요. 5번 때려 맞춰가지고 아마 많이 맞췄을 텐데 이건 자기 점수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못 받으니까 이거 괜히 찍어서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4점 더 맞으면 뭐하니 지금. 그잖아.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풀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게 디귿이 조금 지저분해요. 디귿이 조금 지저분했던 건데 기억 니은을 해결했었으면 디귿도 별거 아니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기존 방식이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었어요. 밖계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희한테 밖계점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밖계점을 A, B를 지나고 접선의 방식 풀 때 y-ft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줬을 거야. t가로 x-t 하고 여기다 a 집어넣고 여기다 b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요즘의 트렌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정석의 문제야. 이게 정석의 틀에 그렇게 정석에서 이거를 공식화해 버리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이렇게 공식화해서 배우고 하는데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가르쳤으면 안 됐던 내용인데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이고 정확하게는 곡선에서 접선을 꺾고 이 점을 지나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 선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거기서 출발했어야 맞는 건데 공식해놓고 거기다 낑겨 넣어서 푸는 방식은 애초에 잘못 접근한 거예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짜맞추기식.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A가 1이 되면 F'K는 1이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A가 1이면 기울기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은 당연하죠. 기억도 모르면 이제 얼른 가. 안 돼. 기억은 일단 맞고 보면 확률은 4분의 1로 늘어나잖아. 맞출 확률이 5분의 1에서. 좀 찍더라도 조금 논리적으로 찍자. K가 3이면 이 두 개의 식이 접해야 돼요. 3에서. 삼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그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K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3에서의 미분값이 같아야 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놈을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응? 뭐야? 어디 갔어? 12B는 머릿속에서 지웠구만.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3B의 제곱은 9, B는 루트 3. 됐죠? B가 루트 3이 돼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니까 여기까지 못 풀면 곤란해요. 기억 니은까지는.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 어렵지 않게 풀어서 요거 찍어서 맞춘 놈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디귿도 맞을 것 같아. 거기까지 풀었던 애들이 그래서 찍었던 애들 의외로 많이 맞았을 거야.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고 지금 이렇게 찍어서 맞추죠. 자, 그런 거야. 애초에 풀 건 기대 안 해요. 자, 네, 그렇게 해서 맞추는 점수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유형이 제일 킬러에 제일 가까워. 선생님이 생각하는 킬러는 이런 유형들이야.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유형의 박스는 찍기 확률이 확 줄어들잖아. 찍어서 맞출 확률이. 두 개만 풀면 나머지 하나의 확률이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정답률은 의외로 높지만 실전에서 이번 수능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킬러라고 봤던 거야. 이런 스타일 박스 유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킬러라고 봤는데 정답률은 그게 높아요. 말했잖아. 찍어서 반반이기 때문에. 찍으면 반반이니까. 오히려 15번이 정답률이 더 낮았죠.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까다롭긴 해요. 다만 요거는 충분히 좀 풀만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자, 0,0 K,AK에서의 평균 변화율하고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지. 아래식하고도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K분의 마이너스 K의 제곱 4BK 빼기 3B의 제곱이 F'K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통해 가지고 접해야 되기, 미분 가능하려면 요거를 K에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이걸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주면 얘가 FK지? 얘가 F'K야. 그래서 K분의 FK가 이제 K에서 0,0과 K,FK 사이의 기울기와 F'K가 같아야 되잖아. 이게 원리잖아. 맞잖아. K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원점과 접점 연결한 기울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로 생각을 했었으면 이 문제 나오는 순간에 진짜 게임 끊친 거야. K는 1. K가 애초에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어져 있었는데 그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공식에서 푼 놈들은 이 K가 1이라는 걸 못 찾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고 있었던 애들은 애초에 K가 1이라는 걸 알고 갔던 거고. 그러면 알고 갔었으면 되게 쉬웠죠. 1 집어넣고 풀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합시다. 원점을 지났어. K,FK. 그러면 X가 K에서 접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K분의 FK가 F'K와 같다. 얘를 알려준 거하고 똑같거든. 근데 요놈 같다고 알려줬으니까 K가 1인 거지. 애초에. 그래서 이걸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 거죠. 결국은. K가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K가 1이면 식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B가 얼마가 나와요? B는 루트 3분의 1.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지점이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 지점이 1이라는 소리잖아. 됐어요? 여기가 0.
됐죠? 여기까지 됐지? 별거 아니죠? K가 1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까지 했더니 K가 1이 나왔고 B가 루트 3분의 1이 나왔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A가 얼마였냐 근데 지워버렸네. B가 루트 3분의 1, K가 1이었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요놈이 A.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0과 1 사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됐을 것이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는 요 식을 적분을 해주면 돼. 요것만 좀 끄집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3 루트 3 빼기 1 더하기 3분의 2 루트 3 루트 3의 제곱 빼기 1 빼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 루트 3 빼기 3분의 2 루트 3 뭐하고 있냐? 그냥 계산하면 되지. 3분의 4 루트 3 빼기 루트 3 더하기 1 저기 위에 있는 식 보면 3분의 2 루트 3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요거 지워주니까 남는 거 3분의 1 남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디귿은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 합시다.